안녕하세요. 한국화학 올림피아드 온라인 교육 문제 1차 3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 기체 반응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혼합 기체는 세 종류의 기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비몰비가 주어졌죠. 몰비가 주어지고, 이제 완전 연소랑 불완전 연소 둘 다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과 불완전 연소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반응전은 총합은 1ATM, 반응 후에는 1.1ATM이었다. 그리고 온도는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생성물은 모두 기체 상태.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반응 전 기체 몰수의 총합이 Ni, 후의 총합이 NF라고 했을 때 몰비는 여러분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만 알면 이 몰비 자체가 압력비라는 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PB는 nRT 식에서 보면 이제 온도가 일정하고 지금 부피가 이제 강철 용기니까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압력과 이제 몰수가 비례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몰비는 초기 압력이 1.1 atm, 그리고 초기 압력이 1.0 atm이기 때문에 1.1이라는 걸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 문제에서 이 에테인이 X% 완전 연소, 그러면 결국 1-X%는 이제 불완전 연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이 이제 쉽게 쓰실 수가 있을 텐데, 완전 연소를 했을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는 반응식이니까 생성물을 이산화탄소랑 물로도 개수를 맞추면 이런 식의 개수가 나오고요.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는 일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되니까 이거를 두고 산소의 반응식에 개수를 맞추면 이런 식의 반응식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완전 연소 반응일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이 총 기체의 몰수의 변화가 생성물은 총 5몰이 생기고, 네, 반응물은 1 플러스 3.5몰이 생겼기 때문에 0.5몰이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고, 불완전 연소일 경우에는 증가량이 이제 생성물은 똑같이 5몰이지만 이제 반응물이 2.5가 되니까 1.5몰이 이제 기체가 증가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X%가 완전 연속했을 때 얘를 이제 X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그럼 반응 후에 기체 몰수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반응 전 몰수에서 이제 변화량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죠. 델타 N을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데 에테인 1몰당 0.5몰이 총 증가하는 거거든요. 얘도 에테인 1몰당 1.5몰이 증가하는 거니까 에테인이 지금 전 양은 10분의 1 NI입니다. 왜냐하면 몰수비가 1대 5대 4였기 때문에 에테인이 양은 10분의 1 NI가 이제 초기의 양이 되겠죠. 산소는 막 그에 비례해서 10분의 5 NI, 그리고 AR고는 10분의 4 NI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완전 연소는 100분의 X%가 완전 연소가 됐는데, 완전 연소된 퍼센트의 증가량이 이제 0.5가 증가하니까 이런 식의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거 완전 연소에 의한 기체 증가량, 그럼 불완전 연소에 의한 기체 증가량은 똑같이 초기 그러니까 엘테인이 10분의 1 NI당 이제 이 1.5가 증가하긴 하는데, 1.5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 중에 X%가 불완전 연소의 비율까지 고려하지만 이런 식의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NI로 나눠주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식을 잘 정리하면 1.2로 마이너스 1000분의 X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식을 나타내고 이제 그 값 X를 구하려고 했는데 1번 문제에서 이 NF분의 NI가 1.1이라는 걸 알면 이 식을 넣게 되면 X 값이 50이라는 걸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연소랑 불완전 연소가 각각 50%, 1대1로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번 문제로부터 알 수가 있고 얘를 활용하면 이제 반응을 기체온합물 중에 각 성분의 몰 분율을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겠죠. 에테인은 여기서 모두 소모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에테인의 몰 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0이겠죠? 그럼 산소는 이제 생성물이 어떻게 되냐? 초기에는 10분의 5 NI만큼 있었을 텐데, 맞죠? 이 몰비례 10분의 5 NI만큼 있었을 텐데, 에테인의 이제
에테인의 이제 2반 정도, 50%는 불완전 연소, 그리고 이제 불완전 연소로 이제 에테인 1몰당 3.5몰이 소모되고, 이제 에테인 1몰당 완전 연소로는 3.5몰, 불완전 연소 2.5몰이 이제 소모가 되니까, 그걸 고려해주면 이제 에테인 양은 각각 20분의 ni만큼 완전 연소, 20분의 ni만큼 불완전 연소가 될 겁니다. 왜냐면 10분의 1의 ni에 각각 반반이 이제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니까. 그러면 얘의 이제 이 완전 연소는 3.5몰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소모가 되고, 불완전 연소는 2.5몰에 해당되는 게 소모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11분의 2, 10분의 2 ni가 되고, 이게 그 NF분의 NI가 1.1이기 때문에 이 1번식을 이제 또 이렇게 적용해주면 11분의 2 NF로 이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모수의 B로 우리가 구하고 싶기 때문에 NF로 이제 변경을 해줬고, CO2도 마찬가지로 CO2는 초기에는 없었고 나중에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에테인 1몰당 완전 연소는 2몰, 불완전 연소도, 완전 연소 반응에서만 생기죠. 그래서 에테인이 완전 연소에 들어간 에테인 양은 20분의 1 NI, 왜냐면 10분의 1 NI에서 절반이 이제 완전 연소니까 그 중에서 반응 하나당 2몰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10분의 1 NI가 되고, NI분의 NF의 몰비 1.1을 활용하면 얘는 11분의 1 NF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CO도 마찬가지로 CO는 불완전 연소 반응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 반응에서 이제 사용되는 에테인의 양에 2몰이 생기죠. 그러면 얘는 역시 10분의 1 NI라서 11분의 1 NF가 되고, 물은 이제 두 반에서 모두 생깁니다. 그래서 물은 20분의, 네, 20분의 1 NI에서 완전 연소로 3몰, 불완전 연소로 3몰이 생기기 때문에 10분의 3 NI가 되고, 역시 파이널 몰수 NF로 바꿔주면 11분의 3 NF가 되겠죠. 알고는 뭐 사실 반응조는 변화가 없으니까 원래 10분의 4 NI인데 이거 NF로 치환해주면 11분의 4 NF가 되기 때문에 몰분은 여기서 보시면 0대 11분의 2대, 그러니까 0대 2대 1대 1대 3대 4가 B가 되고, 몰분율은 0, 11분의 2, 11분의 1, 11분의 1, 11분의 3, 11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네.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OD,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에서 이렇게 OD 값을 이용해서 이제 박테리아의 양을 이제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수 성장기가 있습니다. 박테리아 초기에는 이제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수적으로 이게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이때 이 비성장 속도는 요 식에서의 이 익스포넨셜의 이제 계수가 됩니다. 일단 이 식만 알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석만 제대로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은 OD600이 600나노미터에서 흡광도가 이제 박테리아 개체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개체수가 OD600에 비례하기 때문에 OD와 이제 이 개수를 우리 연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t에서의 OD600을 시간 타임 제로에서의 OD600 이 값은 결국 nt분의 n0랑 같다라는 소리인 거죠. 비례를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nt랑 n0의 값은 이 주어진 식에서 익스포넨셜 뮤t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OD 600의 t에서의 OD 600 그리고 타임 제로에서의 OD 600의 b가 결국은 뮤t가 되고, 여기에서의 이 ln OD 600 이 식을 다시 풀면 ln OD 600 t가 여기 마이너스로 빠지는 걸 이제 옆으로 넘기면 이제 OD 600의 타임 제로가 되겠죠. 여기 로그를 풀고 이게 위에 있는 식을 이제 로그를 분해를 해서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랑 대응하면 얘가 이제 Y축이 되죠. ln OD 600 시간 t에서의, 그리고 시간이 이게 X가 되기 때문에 여기 리니어 곡선이 나오고,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얘가 슬로프가
비성장 속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울기만 구하시면 비성장 속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여기 마이너스 0.21에서 마이너스 1.61 분의 3.3 빼기 1.9니까 1.0 per hour가 나옵니다. 아래는 지금 단위가 hour로 있고 위는 로그니까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바탕으로 더블링 타임을 구하라. 더블링 타임은 제가 정해하지 않지만 이제 이를 용어에서 아실 수 있듯이 박테리아 양이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OD 초기 값과 결국은 얘 개수가 2배가 될 때, 왜냐면 개수비가, 결국 얘가 2가 되는 값, 결국 OD 값이 2배가 되는 이때 이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식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ln 2가, 여기로, 아니, 그럼 저 식을 그냥 그대로 넣어도 2가 exponential mu td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하면 ln2는 mu td죠?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주어졌죠? 1.0 per hour니까 결국 이 식을 구하면 TD는 쉽게 0.69 hour가 걸린다는 걸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3번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양자화학 부분이랑 이제 최근 노벨상을 받은 나노입자의 성질을 어떻게 이 양자 구속 현상 효과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파티클이나 박스모드 1차원 항자소 입자식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전자 전공이 양자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갭 에너지 변화가 벌크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식까지 주어졌습니다. 물론 배우진 않지만 여러분 이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식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문제부터 접근을 해보시면 세 가지 종류의 나노 입자 A, B, C에 대해서 흡수 피크 에너지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구하시오. 얘는 단순한 단위 환산 문제입니다. 단위 환산 문제인데도 이제 학생들이 종종 틀리고 이게 국제올림피아드 문제에서 종종 물어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랑 파장과의 관계는 이렇게 유명한 이 식으로 이제 E는 이제 누라고 할 수도 있고 파장을 하면 이제 파장분의 이제 빛의 속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에너지가 줄 단위고 얘는 이제 플랑크 상수 파장 이 빛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파장을 일단 에너지 단위로 쉽게 이 식에 넣으면 환산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했으니까 이제 일렉트론 볼트가 몇 줄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뭐 파라미터 표에도 나왔을 수도 있고 전자의 전하량을 아시면 1일렉트론 볼트가 전자 전하량 곱하기 1볼트란 뜻이거든요. 이런 식의 값을 이제 안 주어지더라도 쉽게 이제 여러분이 전자전향만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A, B, C를 구하면 얘는 결국은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구하려면 이 식 플랑크 상수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파장이 620 나노미터인데 얘를 이제 SI 유닛으로 미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될 거고 빛의 속도 2.997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 이게 줄 단위로 나오니까 얘를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환산하려면 이 환산 팩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줄 퍼 일렉트론 볼트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해주면 값이 2.0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동일한 식으로 계산하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반비례 관계니까 알 수 있고 이 계산을 하면 B는 2.34 일렉트론 볼트, C는 2.70 일렉트론 볼트가 이제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번에서는 양자 구속에 의한 에너지 증가량. 결국은 이게 벌크 상태랑 이제 양자에 의한 갭 에너지 변화 이 차이를 보라는 꼭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 식이랑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 식에서의 이 양자 구속 상태에서의 갭 에너지에 이제 벌크 에너지를 뺀 게 결국은 그 차이, 에너지 차이 이 뒤에 있는 파라미터가 되는데 여러분은 이 벌크 에너지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벌크 에너지가 2.00볼트라고 주어졌고 지금 이 각각 양자 입자의 에너지는 방금 1번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A는
2볼트에서 벌크 에너지 2를 뺀 대략 0에 가까운, 그러니까 A는 굉장히 벌크 수준의 크기가 큰 입자라서 양자 구속효과가 거의 없는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는 2.34가 지금 이 양자의 이제 갭 에너지가 됐을 거고, 이 벌크 에너지는 동일하게 2니까 0.34 일렉트론 볼트, C는 2.7 빼기 2 해서 0.70 일렉트론 볼트라고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E의 값을 활용을 해서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작은 것에서 큰 순으로 하면 결국 여기 델타 E가 이 식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파티클 박스를 적용하면 이런 식의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고, 이 뒤에 이 매스는 어쨌든 상수고, 이게 홀이니까, 네, 상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델타 에너지 갭과 이 L이 결국 입자의 크기에 해당되는 값인데,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갭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입자가 작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갭 차이가 큰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런 순서라는 거는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 여기 그러고 나서 가장 작은 입자, 결국 C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C의 상황, C의 델타 E가 0.7 일렉트론 볼트죠. 물론 단위 환산 당연히 필요합니다. 0.7 일렉트론 볼트를 예로 하려면 줄로 일단 또 바꿔야겠죠. 플랑크 상수 대입을 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L 스퀘어니까. 그리고 여기 매스는 각각 주어졌습니다. 이 각각 전자의 이펙티브 매스랑 홀의 이펙티브 매스 주어졌기 때문에 넣게 되면 계산기를 열심히 여러분이 두드리면 얘가 2.7 나노미터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라인 교육 문제 세 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이제 뭐 다른 온라인 교육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면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